그런데 이 부분이 논란거리예요. 최근에 2030 청년층을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다면 야당의 교육연수원장의 이 발언 때문에 꽤 논란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한번 그냥 볼게요. 외로운 늑대들, 사유 없고 계산만 한다.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 야당 인사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2030들이 민주당을 지지했어도 저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런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한 당의 교육연수원장 정도 되면 2030들이 왜 이런 현상을 보일까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기성세대로서 저는 정말 생각과 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2030들은 선진국에 태어나 선진국에 자랐습니다. 자, 그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한껏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상권 분립을 학교에서부터 공부를 해왔고 또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정당한 목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것들을 공부를 해왔고 실제로 실현해 왔어요. 근데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지금 좀 너무나 무리한 거 아닌가에 대한 이제 판단들을 내리게 된 것이고 또 최근에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우방 즉 한미 관계나 한미일 연합 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 저 친중 친북적인 행태들이라는 이거에 대한 좀 거부 반응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2030들이 사실상 이제 4050들의 어떤 했던 이 누리는 것들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나마 4050들은 내 집 하나 정도는 가질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인데 2030들은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이제 점점 이 우리나라는 잘 사는 쪽으로 왔는데 우상향으로 왔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꺾여가는 시점에 바로 2030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현실을 이렇게 만든 데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번에 이제 표출된 것이고 한측에서는 탄핵 찬성으로 한측에서는 반대로 이제 표출이 되고 이들의 정치적인 어떤 참여가 늘어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데 자기들을 지지하면 뭐 괜찮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인식 자체가 저는 더 아마 분노를 자아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는 2030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전체적 카테고리로 묶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 안에서 구분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박부영 원장이 얘기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라든가 아니면 계엄을 옹호한다거나 충분히 그럴 만한 사연이었다라고 이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부류에 대해서는 저런 표현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세분화해서 세밀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뭐 뭉뚱그려서 외로운 늑대들, 네. 이유도 없고 사유도 없고 계산만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듣기에 따라서 그래서 뭐 청년층이 좀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저게 이제 예. 총 되게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고요. 오히려 변호 전략이 좀 잘 보이지 않는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 예. 2030을 중심으로 한 국민 대변인단, 국민 변호인단을 꾸리겠다고 했고 2030들이 뭐 대거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2030 전체를 대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중에 일부이고요.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저는 알겠습니다. 100년 전 독일의 나치 시대의 유겐트가 생각이 나요. 당시에 히틀러의 돌격대로 유명을 했고요. 1922년도에 창립돼서 1930년도 10만 명이 됐고 1940년도에 800만 명을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히틀러를 우상화하고 그렇게 그냥 그 사회를 끌고 왔던 그 험난한 시대를 유겐트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역으로 지금 이 시대 100년이나 지난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렇게 청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선동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예. 대단히 지금 만들어진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개인 합리적인 선택들과 생각들도 할 테고 그런 부분들이 2030 녹아들면서 뭐 정치권에 고관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겠죠. 대학가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 나라를 지지하고 있던 삼권 분립,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거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곳 연세대학교가 그구들의 일상화를 막는 최전선이 될 것입니다. 그구들의 준동이 오늘 이곳 연세대학교에서 멈추도록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5발자국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셋, 넷, 다섯. 방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당하지 않으니까 지금 뒤로 숨을 쉬는 것 아닙니까? 지금 특히 대학생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꽤 커서 잠깐만요. 이 여론조사를 보기 전에
관련돼서 하나 수치를 하나 체크해 볼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전환기 씨도 합류해서 꽤 여러 회자가 됐던 혹은 논란을 뭐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있었던 이 부분이 윤 대통령 석동현 변호사가 주최하는 이제 국민변호인단 14만 3천 명이 넘었고 특히 이제 윤 대통령 측은 여기에서 청년들을 좀 앞장서서 선봉에 서게 하겠다. 가입이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15만 명 가까이 됐다는 건 고무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14만 명. 아까 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 목소리를 들었지만 김진욱 대변인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뭐 세대별로 다 건너뛰지 않냐. 뭐 보수화됐다, 진보화됐다, 다시 보수화되고 이게 뭐 아무리 전통적인 거라도 지금 대선을 만약에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만약에 민주당이라면 이 52대 38 정권 연장해야 된다는 과반 이상의 이 수치를 그냥 단순히 봐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왜 지금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그 목소리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쪽에서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뭐 저 상황들이 뭐 저는 계속해서 그 고정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질 않습니다. 예. 저 그래프에서도 계속 이 그래프가 흔들리고 있고 또는 그 아주 비슷하게 겹침이 있고 초기에는 또 굉장히 61대 29로 벌어졌던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어느 쪽의 설명이 보다 2030 세대에게 또 설명이 잘 되었는가, 납득이 될 만한 얘기를 했는가 하는 측면에서 예. 민주당도 자기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저희가 12월 달에 이 비상계엄이 있고 예.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잘 처리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좀 게을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 사이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또는 이 국민의힘이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방어를 적극적으로 해낸 그런 측면들이 오히려 또 2030 세대에는 알겠습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건 민심이고 또 세대별로도 그 각기 다르기 때문에 추세가 중요한데 여론조사는 마치 정권 연장을 원하는 청년층의 목소리가 더 크다면 이 부분도 지금 정치권에서 꽤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 전환기 씨 관련 얘기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관건은 이번 주말에 예고된 바로 광주 집회입니다. 정치 논리에 따라서 광장을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이런 논란거리들을 부추겼다. 이게 지금 전환기 씨가 광주시장을 비판하면서 한 내용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주를 간다고 했습니다. 광주시장, 강기정 시장도 전환길 오지 마라. 박지원 국회의원도 전환길 오지 마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는 갈등을 조장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전 광주 시민고 전라도 분들도 진실을 점점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세금을 내고 그 세금 낸 돈으로 광주시장 월급도 주고 할 건데 광주 시민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발언이고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광주시장이 오라마라 할 수 있냐. 시장의 왕인가. 어제 박지원 의원은 뭐 전환길인지 김한길인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작심 비판했는데 오늘 재차 불화했어요. 뭐 전환길 씨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강기정 시장은 극우를 위한 공간은 없다.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게 전환기 씨의 영향력이 꽤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최재형 변호사님. 네. 여기에 나경원 의원도 참전을 했어요. 대통령 탄핵 반대하면 무조건 극우고 광주 시민도 아니라는 말인가. 독재이자 5.18 정신을 훼손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강기정 광주시장의 페이스북 글을 읽고 있는데요. 예. 제목이 민주광장에 극우를 위한 공간은 없다. 그리고 밑에 한 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민주 시민에게 맞아 죽는다라고 썼습니다. 민주 시민에게 오면은 맞아 죽는다고 썼습니다. 지금 폭동을 선동하는 겁니까? 폭행을 교사하는 겁니까? 민주 시민들이, 광주 평화로운 민주 시민들이
광주에 시민 평화 시위를 하면은 민주 시민들이 와서 폭행하고 거기에 사람을 맞아 죽도록 하는 겁니까? 저는 어떻게 광주시장께서 민주주의의 가장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빛의 고을 광주시장께서 이런 글을 올려놓고 아직까지 5일째 그대로 두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걸 지워라라고 지시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전한길 강사가 얘기하는 강기정이 왕이냐 왕정이냐 그 말 저는 100%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 정말 이렇게 불허할 것인지 저는 지켜볼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불허한다고 하면은 제가 나서서 헌법재판소에 집회금지 가처분 법원에 소송 제기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탄핵 발의 저도 해볼 겁니다. 직접 뭐 내실 생각도 있다. 이도학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요, 우리 사회가 용인해야 될 주장 이런 것들 좀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계엄령 자체를 지금 계몽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서부지법 난동사태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주장들을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나치 시대에나 나올 만한 그런 주장들을 마구마구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면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헌법 바깥으로 나가신 분들이에요. 왜 자꾸 헌법 바깥으로 나가는 걸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얘기들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얼마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에게 들어왔던 영치금들 서부지법 난동사태 부렸던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시 다 쏴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모든 구조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과 본인들은 별개처럼 활동을 하면서 모든 주장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이거는 망동이고요. 완전히 폭력적 국가, 이 사법체계를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라고 봅니다. 극우가요. 국민의 힘을 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타고 주류화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협을 느낍니다. 뭐 논평의 취지는 존중하되 그렇다고 뭐 수감돼 있는 사람 영치금 쏴준다는 표현은 좀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우리가 김영현 전 장관 측에서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내는 세금으로 광주시장 월급 준다. 나는 광주 집회를 갈 거다. 아까 여기 출연하신 최재형 변호사께서는 뭐 법적 조치까지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 예고된 또 광주 집회가 또 하나의 여러 정치적 공방을 낳을 것 같아서 이 광장의 정치에 대한 이건 들어야 된다. 아니다. 너무 커졌다. 여러 갑론을박까지 만나 봤습니다.